안녕하세요. 아마존 NTV 아카데미 전우철 코치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듯하네요. 장마철이 되면 산악자전거 라이더들은 라이딩 휴식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파크 라이딩도 제한되고 싱글도 타기가 꺼려지게 됩니다. 자, 이런 때는 라이딩 하느라 미루어두었던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취미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실내에서 연습을 하면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기술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아카데미는 악천 후 야간에도 기술 연습이 가능한 실내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자전거 기술에 목마름이 있는 라이더들에게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실내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리즈로 여러 편을 만들 건데요. 첫 편인 이번 영상은 산악자전거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 차원의 이론 설명으로 먼저 정리를 해드리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론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악자전거는 크게 7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구동 기능, 둘째, 조향 기능, 셋째, 제동 기능, 넷째, 변속 기능. 자, 이 4가지는 모든 자전거의 공통점이죠. 5번째, 서스펜션 기능, 6번째, 드로퍼 기능, 7번째, 전자 구동 기능입니다. 자, 전기 구동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첫째, 구동 기능을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자, 둘째, 조향 기능은 원하는 방향으로 자전거를 진행시키는 기능입니다. 저속일수록 핸들바를 많이 의존을 하고요. 고속일수록 자전거의 기울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린이라고 하죠. 자, 주요 기술은 린 인, 린 위드, 린 아웃 등이 있습니다. 자, 셋째, 제동 기능은 풀 브레이킹과 반 브레이킹, 또 앞 브레이킹과 뒷 브레이킹 등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제동 방법이 그 기술이 됩니다. 자, 넷째, 변속 기능인데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서스펜션 기능은 충격 흡수를 위한 세팅이 기본이죠. 하지만 퍼포먼스를 위한 세팅이 또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즉, 서스펜션의 응축과 복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활용해서 라이더의 육체 능력이 1이라면 거기에 0.5라는 그 서스펜션의 운동 에너지를 추가시킴으로써 트라이얼 자전거나 BMX보다 크고 무거운 산악 자전거로 그 기술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6번째, 드로퍼 기능. 드로퍼는 이제 가변식 포스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드로퍼 기능은 라이더의 동작 가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개발된 부품이죠. 즉, 다운힐 시 좀 더 낮은 포지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와 험로에서의 속도 및 안정감을 보장해 줍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전기 구동 기능, 이바이크인데요. 이바이크는 라이더의 페달링 출력을 향상시켜주는 대신에 무게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우연찮게도 비비와 다운 튜브의 무게가 편중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뉴트럴 포지션이 향상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필, 드랍, 점프 등에 좀 더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훌륭한 라이더는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활용할 줄 아는 라이더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산악자전거의 기능을 바탕으로 산악자전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산악자전거의 기술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저속 기술, 즉 슬로우 스피드 테크닉이라고 하고요. 둘째는 고속 기술, 즉 패스트 스피드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이름도 없고 이론적인 정리도 돼 있지 않았던 과거부터
라이더들의 성향과 기호에 따라 세월이 흐르면서 저속 기술은 트라이얼이라는 분야로 발전하였고 고속 기술은 다운힐이라는 분야로 발전하였습니다. 자, 트라이얼과 다운힐 기술은 서로 중복되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저속 기술 이꼬르 트라이얼, 고속 기술 이꼴 다운힐, 요거는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속 기술, 고속 기술을 구분해서 부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속 기술과 고속 기술을 두루 겸비한 라이더는 속도를 낼 수 없는 매우 험준한 싱글을 타는 알파인 라이딩부터 파크 라이딩까지 모두 소화해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올마운틴, 전천후 올마운틴 라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싱글만 타시는 라이더가 파크에 처음 가면 뱅크, 점프대 이런 데서 힘들어하죠. 그 다음에 파크 라이딩만 하시는 라이더는 락가든, 파크에도 락가든 있죠. 락가든에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것이 다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럼 저속 기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잘 아시겠지만 스탠딩 스틸, 엔도 턴, 호핑, 피봇, 윌리 호핑, 러칭 등이 있습니다. 자, 트라이얼 기술로는 이제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기술들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실전에 응용하는 것인데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이 이제 잽탭 있겠죠. 고속 기술에는 뉴트럴 포지션, 펌핑, 코너링, 드랍, 점프 등입니다. 네, 점프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 테이블탑, 윕, 스크럽 이런 것들은 이제 퍼포먼스의 성격이 많고 또 코너링에도 다양한 기술이 많은데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저속 기술과 고속 기술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기술이 있어요. 그것은 대표적으로 매뉴얼, 바니옵 등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속 기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고속 기술에서 응용하는 저속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자, 저속 기술이든 고속 기술이든 산악 자전거의 기술은 대부분 체중 이동으로 구현됩니다. 자, 체중 이동을 통해 균형 및 즉 밸런스 또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죠. 체중 이동을 통해서 균형과 운동 에너지. 네. 이창용 프로가 산악자전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산악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산악자전거를 젓가락 다루듯이 능숙하게 다룬다면 진정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라이딩 코스에 대해서 이해도와 또 경험 요소도 중요한 문제지만 코스와 경험 요소가 동일한 두 라이더 중에 한 명은 산악자전거를 잘 다루는 기술이 있고 또 나머지 한 명은 그렇지 않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자가 훨씬 잘 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론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을 새워도 모자랄 테니까요. 자, 이번 시리즈 영상은 주차장, 운동장, 공원 등 평지에서 연습하기 좋은 쉽지만 실전에 꼭 필요한 기술들을 4개의 에피소드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에피소드 4개는 자막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 많은 시청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늘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